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운동 전도사시죠? 전우현 원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자, 원장님의 이전 영상에서 암을 이기기 위한 운동은 제대로 처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그만큼 제대로 된 운동이 가지는 항암 효과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저 정말 많은 항의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구체적인 무엇을가 어떻게는 쏙 빼놨냐고 말이죠. 사실 제대로 항암 효과를 내기 위한 운동은 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섬세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두가 보는 영상으로 풀어내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개별 처방과 관리가 중요한 것이 항암 중 운동 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분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운동해, 그냥 시간 날 때 걸으면 되지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항암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CCO 그리고 ACSM, 즉 미국 임상암학회나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세 가지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함께 하라고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각 운동들의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 정도예요. 자, 유산소 운동에서는 뭐 당연히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건 걷기일 테고 거기에다가 조깅, 가벼운 달리기, 또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수영 등등이 있죠. 그리고 저항 운동이라면 이게 근력 운동이니까요. 이건 저희 이경희 TV 운동편에 아주 많은 운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체중 보아 운동, 밴드 운동, 머신 운동, 뭐 프리웨이트 등등등. 종류별로 다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에는 스트레칭이 대표적일 거고요. 그게 요가, 필라테스, 또 평형성 운동, 태극권 등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 중에 한 가지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걷기나 조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스쿼트나 아니면 크런치, 아령 이런 어떤 근력 운동을 함께 하고 운동 전후에 당연히 유연성 운동이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항암 치료 예정인 환자분이라면 근육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자,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군요. 그런데 암 치료 단계별로 또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걸 다 소화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암 중인 단계라면 정말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 지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필수적이고 어떤 운동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에 맞춰서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근력 운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암 환자분의 체력이나 그 컨디션 등이 건강한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정말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자, 암 수술 후에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당연히 뭐 체중 부하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자, 그렇다고 플랭크나 스쿼트나 브릿지, 팔굽혀펴기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유방암 수술을 하신 다음에 어깨 운동을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참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요. 갑상샘암 수술 후에 목이 잘 안 움직이고 목을 뒤로 젖히는 것이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목 운동을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장암으로 복강경 수술 후에 가만히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운동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곧 항암 치료를 할 예정인데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또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도대체 왜 혼자 하기가 힘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종류를 뭐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이 정도 소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의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ACSM에서는 암 환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그리고 중강도 혹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한 번에 150분을 다 하는 것보다는요. 나누어서 주 5회 이상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5분씩 하게 되면 6번 이상 혹은 하루 30분씩 할 수 있다 그러면 주 5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일 경우에는 주 3회 최소 75분 이상을 권하는데요. 그러니까 25분씩 주 3회를 하거나 혹은 20분씩 주 4회 이상이 하면 되겠네요. 이때
중강도의 유산소와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도 됩니다만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좀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강도 운동이 효과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더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항암 치료 중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독소루비신, 즉 아드리아마이신, 저 빨간 약 같은 심장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고 계신 환자라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중강도나 혹은 그 이하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암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매일 하는 것이 좋으며 고강도는 약 75분 이상, 중강도는 주 150분 이상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10분 이상의 이 분할 운동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요. 운동을 오래 하기 힘들거나 또는 한 번에 30분 이상의 시간을 낼 수 없다면 하루에 2, 3회로 쪼개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력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이 근력 운동은 정말로 개인차가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주 2회 이상을 권합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연속으로 해서 운동하는 건 좋지 않고 비연속적, 즉 운동과 운동 사이에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 강도는 1RM의 50에서 70% 정도를 추천합니다. 참고적으로 1RM이라 그러면 역도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정확한 자세로 단 한 번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입니다. 다만 근력 운동이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처음 해보는 암 환자분이시라면 말씀드린 강도보다 좀 더 낮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근력 운동은요,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도 강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수술 직후 혹은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당연히 전문가의 지도 관리가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집에서 시도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맨몸으로 하는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가벼운 밴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 5회 이상, 적어도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하고 적어도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좋고요. 개인의 건강이나 체력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니까 고려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비교적 명확한 횟수에 비해 중강도, 고강도 등의 운동 강도는 시청자분들이 실제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원장님, 다음에는요, 암 환자가 운동할 때 꼭 알아야 할 운동의 강도, 이걸 좀 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 자리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죠? 예. 네, 저희는 보다 더 나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